안녕하세요. 인생의 바람잡이리 도통 없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수가 된통 나쁘다는 소리를 주고 듣고 자랐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 저희 친정엄마와 저 낳다가 출혈이 심해 그대로 돌아가셨고, 곧이어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며 전 고아로 자라나게 되었죠. 얼떨결에 멀쩡하던 아들 며느리가 죽어버리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셨어요. 하나 남은 어린 손녀딸이 불쌍하고 외처롭고 막 동정의 어린 마음이 들어 어찌할지를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이게 다 저 하나가 태어나버린 바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꺼림직한 생각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의 화살을 저에게 쏘시고야 말았죠.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 쌀쌀맞고 남같은 태도로 일관성 있게 저를 대하셨고, 그 바람에 저는 사랑받는 아이가 어떤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른 채 컸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학교에서 배워와도 그 은혜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몰랐고, 사랑이 러브라는 영어 단어를 처음 배웠을 적에도 여기저기 친구들은 예쁜 말이라며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는데, 저 혼자서만 이게 왜 예쁜 말인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 말이 웃음을 띠게 만드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도 이미 영어를 집에서 선행학습을 해와선 저는 처음 보는 알파벳이란 걸 죄다 통달에 외우고 있는 학급 친구들의 모습에 제 머릿속은 내심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죠. 나 혼자만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투성이네 하면서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보며 쟤는 왜 저러냐고 애정 없는 눈길로 슬쩍 바라보시던 할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때의 할머니는 그전이나 그 후에나 제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단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또 필요 없는 존재셨어요. 학교에 가서 필요한 것들, 그만한 또래의 애들이 부모한테 받아야 할 것들까지도 무지하고 무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방도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 때문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퍽 가까이 느껴보며 나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일 밤을 집에서 혼자 쭈그린 채 울곤 했었답니다. 정작 사회에 나와서 힘든 게 뭔 줄도 모르면서 이미 학교에서 패배란 것을 경험하고 다른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 버린 것이었죠. 그러던 저는 다행히 악바리 근성은 있어서 고등학교를 지나기서는 공부는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선행학습도 항상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명문대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가까스로 인서울에 딱 붙어서는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없는 살림의 조부모님 아래서 자라느라고 어디서 자취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4년 내내 장학금에 알바도 병행을 하다 보니 밥을 굶거나 배고랑 눕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운수가 된통 나쁜 아이였는데 대학에 가서는 어찌 보면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운이 좋게 살았던 것이죠. 중간중간 또래 여자애들이 흔히 사는 귀걸이 하나조차 사치라면 살 수 없었던 제 인생은 분명 운이 너무 나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전 대학이라도 살 수 있는 주거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 것만으로도 참 기뻤습니다. 쉽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에 대학 생활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냈어요. 환경은 비록 힘이 들었어도 마음만은 늘 기쁘고 감사하려 노력하며 살다 보니 주변에 저를 좋게 봐주는 친구들로 가득이었습니다. 제가 운수는 된통 나빴었지만 어째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턴 왠지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이는 것 같고, 갈망하는 대로 좀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같고, 뭐든 참 운명이 영 없지는 않구나 싶은 삶의 연속이었어요. 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날 싫어하고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뿐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살아보니 그게 아니구나 싶었고, 이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곁에 나타날 수 있겠다 싶었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삶의 교훈을 스스로 터득해보며 어느새 저는 그중 가장 좋은 사람인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건너 알던 선배였고, 정작 연애는 대학을 둘 다 졸업을 하고 나서야 몇 번 만나보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절 늘 밝고 또 긍정적인 사람으로 봐왔던 남편은 제가 어릴 적 사정과 저희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까지 말을 하자
무척이나 놀란 눈치였고, 또 세상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잘 자라서 자신과 함께 즐겁게 대학생을 했던 것에 대해 흐뭇하고 뿌듯하게 바라보기도 했어요. 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진 남편을 보며 처음엔 내가 고아라서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오히려 절 더 측은하게 바라보며 자기 곁에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으라며 덜컥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고아인 것을 밝힌 그날에 전 대뜸 프로포즈를 받아버린 것이었죠. 아, 이제 진짜 나를 진정으로 나의 내면과 배경까지 모든 걸 사랑해줄 남자를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속에선 형형색색의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이 사람과 앞으로 잘 지내서 우리 부모님은 못 이룬 행복한 가정도 이뤄보고 자식을 낳게 되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곁에 꼭 붙어서 보살펴 줄 것이라고 깊은 다짐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내 인생의 고생은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웬걸. 결혼을 하며 본격적으로 제 인생이 암흑이 드리워졌어요. 고아로 살아가며 애정없이 키워내던 조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보다 더욱 가혹하고 힘든 시간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며 남편의 권유에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죠. 그간 좋은 분들이라고 나만큼이나 널 좋아할 거라며 긴장하는 저를 달래주던 남편의 모습을 굳게 믿으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저의 큰 실수였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갇혀있고 찾아간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얘기를 남편을 통해 이미 전해드린 것인지 눈에는 세 사람에 대한 기대나 설렘 등이 하나도 담겨있질 않았고 오히려 시아버지와 형님의 경우 저를 못마땅해 하듯 눈을 살살 피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온갖 눈칫밥을 먹고 살아서 사람 기분을 파악하는 것에 도같은 저는 모두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들의 기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죠.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요.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죠. 잘 키운 자식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여자와 결혼해서 살길 바라는 건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것이니까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어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시댁 어른들의 저에 대한 마음을 보다 호감으로 돌리는 데에는 전적으로 저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비록 첫날에는 모두가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저에 대해 궁금한 것도 없으셔서 질문조차 하지 않으셔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앞에 있는 차만 들이마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는 최선을 다해서 시부모님과 형님의 비위를 맞춰드리려 했습니다. 최대한 고아라서 어둡고 침침한 아이 같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말이죠. 그 후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저를 환영하지 않으셔도 괜히 음료수 하나 사들고는 지나가다가 들렸다며 건네드리고 남편이 옆에 없어도 생각이 나서 와봤다며 찾아가곤 했죠. 여러 번 제 나름대로 정성을 쏟고 돈을 쏟으니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진짜로 마음이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시부모님, 특히 저를 정말 어색해하고 못마땅하게 대하셨던 시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주책맞는 소리로 저를 푸릇하게 웃게 만드셨고 나름대로 고아라며 저를 조금은 애처롭게 바라봐 주셨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기분 좋은 소리를 처음으로 하시자 덩달아 긴장이 풀리셨는지 저와 함께 빵 터지셨답니다. 뭔가 평생 동안 서로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쉽사리 웃음을 보이며 기분 좋은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뻤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간 마음 쪼이고 마음고생했던 것이 괜히 씁쓸하고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진짜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희 커플은 시부모님의 마음까지 얻어서는 환영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도 막상 손녀딸을 시집 보낸다고 하니 아쉽고 미안하셨는지 식장에서 저를 따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걸 아들 며느리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냐며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말씀을 꺼내셔서 저마저도 식장 들어가기 전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버려야 했죠.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열심히 저희 결혼을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 생각하며 씩씩하게 결혼식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하고 이 집 사람이 되어보고 나니 시부모님께서 제게 거짓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저 없는 자리에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무릎까지 꿇었던 남편을 임시방편으로 달래보고자 일부러 보여주신 쇼였더라고요. 이 쇼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어졌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남편이 있을 때만이었죠. 남편이 제 옆을 조금만 떠나 있거나 제가 혼자서 연애 때처럼 시댁에 찾아오면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몰랐던 때에 시부모님과 함께 밥이라도 먹으려고 집에서 간단히 담궈본 깻잎 무침과 냉동 삼겹살 볶음을 시댁에 들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시아버지는 졸립다고 방 안에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방금 밥 먹었는데 뭘 또 가져오냐면서 반찬만 가져가 냉장고에 넣으시더니 제가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먹을 거나 마실 걸 주시지 않은 채 거실에 저를 혼자 방치하다가 제가 너무 민망해서 이만 가보겠다고 하니 그래 라고 대답을 하시고는 곧장 밥솥에 전원을 켜고 요리를 할 재료들을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밥 먹을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그저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배가 고파지셔서 요리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있을 때면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질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안방으로 피신 아닌 피신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말을 걸어주시긴 하시는데 꼭 저 보란듯이 저 있을 때는 뭘 드시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다가 제가 현관문에서 신발을 딱 신으라는 그 순간 냉장고 문을 열거나 밥솥 전원을 켜며 밥을 먹겠다는 본인의 계획을 저한테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곤 시댁을 나서야 했고요.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시집살이에 마음이 많이 문드러져 갔어요. 시부모님이 남편 앞에서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던지라 제 입으로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아 주제에 결혼이라도 한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저 모른 척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은 바닥 무서운 줄 모른 채 떨어져 갔고 점점 다행이라 생각했던 제 인생은 다시금 어둠과 암흑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우이까지 말썽을 부렸어요. 아니 말썽이 아니라 엄연히 갑질을 행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부모님은 직설적이진 않으셨지만 뒤에서 야금야금 절 무시해 오셨다면 반대로 저 형님은 대놓고 앞에서 절 무시하고 미워하는 티를 내며 제 마음에 상처를 입히셨어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다 같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평소와는 달리 제게 살뜰히 친딸처럼 대해주시며 전에는 안 보이는 친절을 베풀고 계셨죠. 남편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우리 부모님이 널 정말 좋아한다며 세민한다며 제 속도 모르는 말을 꺼내고 있었고 말이죠. 그때 잠깐 남편이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고 베란다 밖으로 나갔는데요. 신우이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곧바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짜 최고로 갑인 호구야. 라고 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형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위로인지 약올림인지도 모른 채 의도가 다분한 그 말을 자꾸만 곱씹으며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이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멍한 채 형님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자기야 괜찮아? 하고 슬쩍 제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더군요. 그 바람에 전 잠깐 남편에게 기댈 뻔도 했는데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가 피곤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에 가 하고 세상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시는 척 하시는 바람에 저도 집에 가라고 하시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당장에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박차 일어났습니다. 정말 집에 가는 내내 남편이 말을 거는데도 답할 힘이 하나도 없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미우니 남편도 미워지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시댁 식구들과 제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는 이 답답한 사람이 갑자기 막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신우이는
저한테 하고자 하는 말을 숨기지 않고 혹은 애둘러 굳이 말을 꺼내 제 기분을 나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억울하는 말은 아주 약가였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또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달려나와서는 굳이 또 지나가다가 저를 향해 우리 올케는 화도 못 내는 등신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 하면서 실실 쪼개며 웃기도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말대꾸 한번 못하고 사는 게 안타까웠으면 올케한테 너무한 게 아니냐고 자기 엄마한테 따지거나 좀 바로잡으려고 해야 할 텐데 한편이 되어서는 저를 향해 기분 나쁜 말들을 던지며 제 감정을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버렸죠. 오그에 등신, 진짜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산다며 제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조부모님 아래에서 무관심 속에서 살던 때가 훨 낫다는 생각까지 들어버렸다니까요. 거의 이혼을 해야겠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이혼을 해버려야겠다며 마음을 점점 굳혀가던 그때 그만 우리 시누이가 다시 한번 저를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큰 시누이와의 마찰이자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저의 진짜 선전포고가 시작되고야 말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멋모르고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김장철이라고 해서 김장을 다 같이 하자며 불러내시는 바람에 저는 또 시누이가 말한 대로 등신처럼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죠.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몇 가지 집에 없는 재료들도 사다가 제 고무장갑까지 챙겨서는 시댁에 갔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김장할 대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쭈그려 앉아서 김장을 담그기 시작했죠. 물론 옆에서 남편도 저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팔을 걷고 나서서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걸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 남편도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김장을 잘 하다가 남편이 그만 김치 속이 묻은 고무장갑으로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는 바람에 눈에 김치 속이 들어가 버렸는데요. 따갑다고 난리가 난 남편을 데리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에 가 눈을 닦이고 제가 렌즈 낄 때 자주 사용하는 인공 눈물을 넣고 아주 난리를 피웠죠. 그러다가 남편이 좀 진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며 앞에서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시누이가 참다 못 참겠는 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옳게 주접 떠지 말고 넌 이제 와 하고 말해줘.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주접 떨지 말라는 말이 무슨 행동을 보고 한 말인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돌아버리겠다는 눈빛으로 시누이를 뒤돌아 쳐다봤죠. 그러자 시누이는 제 표정을 보고는 왜 누나를 그렇게 떠? 하면서 김장을 담그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저에게 달려들 것처럼 씩씩거리며 절 노려봤죠. 그 상황을 눈 감고 있던 남편도 이상했는지 눈을 떠 쳐다보다가 시누이의 표정이 기겁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와 말을 왜 그렇게 해? 하며 시누이한테 대들었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평소 시누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해서 아슬아슬 하긴 했지만 오늘은 미처 남동생이 제 뒤에 있었는데도 입버릇이 먼저 튀어나와 버렸는지 평소처럼 싼 말투를 뱉어내었고 그 바람에 남편도 자기 누나 성격을 평소에 알긴 알고 있었는지 왜 자기 마누라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냐며 화가 단단히 나버렸죠. 옆에서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을 굳이 아들의 화를 가라앉히겠다며 어머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하면서 세상 불쌍하고 염치 없는 듯 표정을 지어 보이셨고요. 제 눈엔 말을 함부로 한 시누이나 평소 같지 않게 제 앞에서 착한 척을 하시는 시어머니나 둘 다 아주 똑같은 인간 말종들이었어요. 제 앞에 서서 저를 대신해 시누이와 설전해버리고 있는 남편의 뒤에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너네 누나나 엄마나 다 똑같은 것들이야. 라고 말이죠. 순간 섬뜩했는지 남편은 놀라며 저를 뒤돌아 쳐다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남편이 더욱 절 믿어주고 절 더 가엽게 여길 것 같았거든요. 우는 와이프를 보며 남편은 더욱 흥분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저를 향해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집에서 꾸준히 시부모님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것, 내 앞에서 나와 밥 먹기 싫은 티를 팍팍 내셨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날을 비꼬고 웃은 것도 모자라 오늘은 주접 떨지 말란 소리까지 내뱉은 형님. 모든 걸 말하자 남편은 어느새 손에 주먹을 꽉 쥔 채 바로 누구 하나 때릴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남편이 미친 거냐며 소리를 꽥 지르고 시댁 식구들한테 다가가려는 걸 제가 뒤에서 붙잡았고 내일은 내가 해결해 라는 딱 한마디 문장을 내뱉고는 곧장 김치 속에 담겨진 대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제 손 더럽히기 싫다며 고무장갑까지 완벽하게 껴서는 제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영무도 모른 채 지켜보는 신우이를 향해 김치 속을 퍽퍽 똥푸듯이 퍼서 격렬하게 던져버렸죠. 진짜 손 하나에 철푸덕하고 담기는 김치 속을 들어올리자 마늘 냄새에 지독한 새우젓 향까지 막 퍼졌는데 그걸 그대로 코앞에 있던 신우이의 얼굴에 퍼부어버렸고 너무 세게 던졌는지 왠지 제 손에 신우이의 콧대가 짓눌려지는 게 느껴지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난리가 나버린 신우이는 눈 안에 들어간 빨간 고춧가루부터 해결하겠다고 부엌 싱크대에 얼굴을 쳐박고는 물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고 옆에서 입을 떡 하고 벌린 채 서 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이내 한 손을 들어올리자 완전히 쫄아서는 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막으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저한테 쫄은 것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 위에서 저는 최대한 우더르는 공경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고무장갑을 수차례 털어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김치 속 파편 같은 것들이 뭉퉁그려 시어머니 머리 위와 등 곳곳에 흐트러져 떨어졌고 뒤에서 시아버지는 마지막은 본인이라 생각하신 건지 어느새 베란다 밖으로 도망가셔서는 춥다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집안에서 뜨뜻하게 혼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느라 맨발의 얇은 네이 차림이셨는데 그 꼬라지 그대로 베란다 밖에 나가신 바람에 살얼음 같은 추위를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도착해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뜨뜻한 침대 위에서 남편이 건네주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어느 때보다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잠이 들었죠. 속에 담아두면 천불이 나고 결국 이렇게 터져버리는데 전 그간 왜 그렇게 정말 신우의 말처럼 호구처럼 당하고만 살았나 싶더군요. 씁쓸한 제 마음을 달래려는 듯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 꼭 붙어서는 누가 자기 시댁 식구들처럼 또 남몰래 시비를 걸며 괴롭힐까 싶어 아주 보디가드처럼 제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시댁을 떨어뜨려 놓고 보니 남편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야 다시 제 인생에 좋은 운수가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이 운수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 남편의 사랑만을 먹고 살며 이제는 진짜로 좀 행복해져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